여러분 클립시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하이파이 취미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이겠지만 저는 솔직히 알고는 있는데 클립시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 회사죠.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화관에 가서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JBL 아니면은 클립시다. 뭐 영화관 같은 좀 큰 규모의 스피커를 많이 제작하는 회사죠. 우리나라 중고 시장에 잘 검색해 보시면은 영화관에 쓰던 제 키만한 스피커 그런 거 중고로 JBL하고 클립시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리뷰 의뢰를 받은 제품도 클립시에서 나온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파워드 스피커예요. 두 가지 모델인데 R40PM 이거 40이고 이거보다 좀 더 큰 R50PM이 있습니다. 뭐 스피커 리뷰하는데 소리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특히나 이거는 정말 소리가 포인트예요. 특히나 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쓸 때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립시라는 스피커를 보유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딱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필리핀에서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좀 음악을 좀 틀어주는 그런 바였는데 소리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막 영화관에서 갑자기 막 음악 갑자기 빡 튀어나올 때처럼 그렇게 그 주인한테 저 스피커 뭐냐 안홍왕 데드 스피커 말도 안 되는 따갈로 자 어쨌든 물어봤더니 클립시의 헤레시라는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봤죠. 바로 포기했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클립시에서 나오는 좀 그 정도 사이즈 제품들은 좀 하이엔드 제품이라서 좀 많이 비쌉니다. 두 번째 경험은 코스트코에 갔다가 사각형으로 생긴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더라고. 모델명 까먹었는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그 정도 크기의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사실 볼륨 그렇게 안 올라가요. 막 끝까지 올려도.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면 보자. 그래서 딱 틀었는데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쇼핑하시던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볼륨을 이렇게 줄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클립시 스피커에 대한 좀 욕망이 좀 활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클립시 스피커는 대부분 스피커의 음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게 뭐냐? SPL이 높다, 감도가 높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스피커를 만들던 제조사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요. 앰프가 내줄 수 있는 출력이 제한적이던 시절이었어요. 뭐 가정용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쳐도 뭐 공연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앰프의 출력에서 실제로 더 크게 들리는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스피커의 감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3dB 정도만 차이가 나도 앰프의 출력으로는 2배예요. 예를 들어서 90dB짜리 스피커가 있다. 50W의 앰프에서 낼 수 있는 소리 크기랑 50W로 93dB짜리 스피커를 내면은 실제적으로는 2배, 100W의 효과가 나는 소리 크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큰 소리를 내는 데는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착된 스피커들도 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앰프가 장착된 파워드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투웨이 스피커예요. 우퍼와 트위터죠. 근데 트위터 종류가 굉장히 많죠. 스피커 제작사 중에 자기네들의 특별히 제작된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트위터의 종류에 따라서 저 같은 막귀가 들어도 진짜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뭐 소리가 다르네 멍멍멍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소리가 다르거든요. 클립시도 전통적으로 혼 트위터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제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이쯤 되면은 슬슬 가청 주파수 영역대가 주주주주주 내려오기 시작하죠. 제가 그래도 귀가 쌩쌩했을 때 들었던 음악들 중학교 시절 그때 음악들을 그때 느낌으로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어릴 때 이 음악이 이런 소리였는데 프로페셔널한 파워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죠. 앰프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 두 개를 쓰는 거거든요. 아마 제작 단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겠죠. 그래서 앰프는 여기에만 장착이 돼 있고 이쪽에서 이쪽에는 스피커 케이블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입력이 굉장히 다양해요. USB, 그러니까 USB 케이블 연결해서 컴퓨터 또는 뭐 스마트폰, DAC가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옵티컬 단자가 있습니다. HDMI 인이 있으면 좋겠으나 텔레비전들은 옵티컬 아웃을 지원을 하니까 텔레비전 소리를 이걸로 다 들을 수 있다. 특히나 텔레비전 안에 앱으로 돌아가는 뭐 유튜브 뮤직, 뭐 애플 뮤직 이런 서비스를 TV에서 실행할 수 있다면은 그 소리마저 일로 통해 가지고 스피커로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본격적으로 저음을 더 울리고 싶다. 그 극저음 그런 분들 위해서 서브 아웃, 우퍼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억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날로그 라인 RCA 입력인데 포노앰프 내장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소스 기기는 이 라인 상태에서 연결하면 되고 그 포노앰프가 없는 턴테이블 생으로 연결할 때는 포노에다 해놓고 연결하면은 쓸 수 있는 거죠. 볼륨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볼륨이 달려 있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의 볼륨을 올리나 그 버튼을 눌러서 올리나 같이 연동돼 있죠. 소스 볼륨 그리고 얘의 볼륨 이거를 막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레벨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볼륨, 어떻게 보면 프리앰프 볼륨이라고 볼 수 있고 최종 마스터 볼륨은 이걸 통해서 별도로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릴은 자석식. 짝 R50PM 갖고 와볼게요. 예, 좀 덩치 차이가 나죠. 만약에 내가 이 제품 개발 담당자였다고 하면은 CR이라고 코스트 리덕션 압박이 막 들어온다. 요 사이즈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큰 거에도 똑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 어느 철학이 있는 개발자 또는 경영진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각각의 보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라. 물론 안에 뜯어봤을 때 똑같을 수는 있어요. 뜯지 않나 뜯어보자 어떻게. 판 크기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안에 다 똑같고. 열렸다. 자, 제가 그랬죠. 이거 봐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본드를 써놨대. 근데 떨릴까봐 그랬겠죠. 예. 크게 두 가지로 보이죠. 전원부, 신호 출력부. 저 안에 네트워크 또 있구나. 와, 야. 네트워크가 지대로 된 게 달려있네. 저런 거 잘 안 달아주더라고.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디자인 컨셉은 둘 다 비슷한데 용량이 많이 달라요. 사이즈가 일단 다르죠. 부품 레이아웃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를 뒀네요. 입력부는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르네요.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뭔가 했더니 요거 방열판이에요. 요 밑에 그 클래스티 출력 칩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출력 칩 하나로 해결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출력 칩이 하나라고 해서 모노란 얘기가 아닙니다. 출력 칩 하나로 스테레오로 다 구동하도록 한 반면에 요거는 조금 더 출력을 더 내기 위해서 두 개를 별도로 달아놨네요. 네트워크도 다르다. 완전 다른 놈이구나. 저렴한 중국산에 많이 데워 보시면은 무슨 제품을 보든 간에 일단은 의심부터 드는 게 사실. 제가 스피커 같은 거 리뷰할 때 음악 소리 좀 제대로 들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크를 대고 녹음한 소리를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대충 이런 소리구나라고 전달해 드리는 거는 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d roses too. Red roses too. Looking in mirrors, oublions ces tristes souvenirs.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얘는 차돌박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고기를 먹을 때 목살과 차돌박이가 있어. 뭘 먼저 먹어야 되냐? 약간 자극성이 좀 떨어지는 목살부터 먹고 그 다음에 차돌박이를 먹어야지 차돌박이가 맛있다고. 이 순서가 있어요. 차돌박이 먼저 먹고 목살 먹으면 목살이 너무 텁텁해. 좀 플랫한 모니터 스피커 성향을 가진 제가 가진 다른 스피커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이 목살이라면은 이거는 완전 극한의 차돌박이에요.
귀를 사정없이 자극을 합니다. 이거 뭐 EQ를 올려가지고 고음력을 또 세게 들으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해상력이 아주 좋은 요 트위터의 소리가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요. 차돌박이 요걸 듣다가 목살 저 모니터 성향의 스피커 딱 들으면은 잠깐만 그 치치치 하는 소리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들릴 정도로 플랫한 성향의 스피커가 결국에는 좋은 스피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개개인의 취향이라는 거는 좀 없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막혀있던 고막을 뚫고 들어오는 그 고음역의 매력은 엄청나다. 저음은 어떠냐? 저음 부심을 진짜 내려면 우퍼를 달아야 됩니다. 우퍼 아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음악을 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절충안으로 이 녀석만 해도 저음의 양감은 충분하다. 방 안에서는. 좀 30평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저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녀석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성향의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 진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고음 역대가 너무 또 세게 들어오는 걸 스탠다드로 믹싱을 하는 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나이를 들었지만 절대로 귀는 아직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너무 고역대가 너무 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이보다는 음악 장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정보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의 파파였습니다.